자, 오늘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 어색해라. 대전의 아들이 오셨어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직접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세이 증류소에서 일하고 있는 네. 디스틸러 이색이라고 합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스코틀랜드의 라세이 섬에서 지금 현재 그 증류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우주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에서 지금 인터뷰 프로그램 방송을 촬영을 하게 됐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뒤에 보시면 지금 사실 스틸룸이에요. 처음에는 이거 시작하기 전에는 약간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라세이에 와서 스틸룸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좀 구라를 치자 네. 얘기를 하다가 뻔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가루가 되게 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우리 이세기 디스틸러 님과 같이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떠세요? 저희 수요 주식회 알고 계셨습니까? 수요 주식회? 그럼요. 솔직하게 구독,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구독하고 있죠. 구독 언제 하셨습니까? 구독 오늘 오전에? 제 맘속에 들어갔다. 정답! 오늘 아침! 네.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네. 라세이 있을 때부터 구독하고 아, 정말요? 오. 하긴 저희 채널에서 그 라세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 배치 1, 배치 2 요거를 좀 저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나카상 팬이라서. 그렇구나. 다나카상 팬이시구나. 네. 저희가 그래도 라세이하고는 좀 아무래도 좀 친하지 않나, 저희 채널이. 예. 저희는 이제 구독자분들을 주주님이라고 하거든요. 주주님. 네, 저희 주주님들께서도 라세이는 잘 아십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라세이 증류소에 대해서 네. 인지는 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주님들은 사실은 라세이 증류소, 라세이라는 위스키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시지만 네. 그래도 정확하게 좀 라세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한번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저희 네. 증류소를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네. 라세이 섬의 첫 번째 합법적인 증류소. 그러면은 라세이 섬이 제가 사실은 아까 잠깐 여기서 지금 끊어먹어야 될 게 자, 울릉도의 인구수가 몇 명이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네. 9,000명 조금 더 넘게 9,000명 좀 넘게 나오더라고요.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조그만한 섬에. 그렇죠. 자, 라세이 섬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라세이 섬이 울릉도보다 한 10제곱킬로미터 정도 작거든요. 10제곱킬로미터 근데 정도. 공식적인 인구수로는 네. 161명. 161명에 지금 포함되어 그 중에 있으신 한 거예요? 명입니다. 161명인데 네. 그 시즈널에 따라서 여름 기간에는 180명 요 정도 또 되는데 거기 뭐 휴가를 즐기러 오시거나 그렇죠. 약간 그런 분들이 계신가 네. 보구나. 그런 분들을 이제 음. 호텔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인구수가 살짝 어,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코딱지만한 섬에서 첫 번째 증류소다. 네네 맞습니다. 네. 또 뭐 다른 것도 뭐 있을까요? 또 그리고 네. 두 번째 키워드로는 네네. 헤브리디안 디스틸러리. 헤브리디안 디스틸러리.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헤브리디안 같은 경우에는 네네. 스코틀랜드 지도를 보면은 네. 서쪽에 섬들이 우리나라 네. 다도해처럼 네네네네네. 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섬들을 통틀어서 헤브리디안 제도. 네, 이렇게 네. 저희 증류소의 궁극적인 목표, 골, 네네. 드림 이런 거로는 헤브리디안 제도가 스코틀랜드 위스키 지역의 하나로서 인정을 받는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이랜드, 네, 로랜드, 네. 스페이스사이드, 맞습니다. 네. 아일라 뭐 이런 네. 것처럼 뭐 캠벨턴 뭐 이런 것처럼 네, 맞습니다. 헤브리디안도 네, 지금은 하나의 그 구분되는 지역으로 네, 하이랜드로 다 묶여서 저희가 지금 하이랜드로 묶여 있구나. 뭐 탈리스커, 네네. 라세이, 아이로브 해리스, 토버모리, 주라 네네네. 이런 데를 보면은 아일레이랑도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하일랜드랑도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그쵸, 있는데 그쵸. 헤브리디안의 그 특징들을 갖고 있는 위스키 디스틸러리인데 네네. 하일랜드로 지금은 분류가 다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일라도 있고 뭐요? 헤브리디안 디스틸러리. 헤브리디안 디스틸러리. 네. 그러면 헤브리디안이면 여기만의 특징이 네, 따로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네. 말씀드릴 저희가 추구하는 위스키의 맛과 향인데 라이틀리 피티드, 그러니까 네. 약한 피트에 약한 피트. 다크 프렛의 풍미를 갖고 있는 그런 원액의 스타일을 추구를 하거든요. 다크 프루시라면 네, 뭐 블랙커런트, 네. 뭐 체리, 이런 검붉은 과실 그런 거. 블랙베리?
블랙베리도 들어갈 수 있죠. 네. 근데 헤브리디안 제도에 있는 디스틸러리들의 특징이 옛날부터 그 약피트, 아일라보다는 약한 그 피트 정도를 갖고 있으면서 저희는 그 헤브리디안 제도의 다른 위스키 증류소들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다크프루트의 풍미를 가진 원액을 생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마스터 블렌더님께서 오늘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오늘 알려주셨어요? 네. 저도 이렇게 물어봤죠. 네. 도대체 이거 뭐라고 얘기했냐? 인스타로 메시지 보냈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제 좀 깊어지는데 약한 피트는 알겠어요. 약한 네, 피트는 뭐 ppm을 어떻게 해서 몰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좀 그쵸. 달라질 것이고. 네. 그러면 그 다크프루트의 풍미라고 하면 그거는 뭐 캐스크를 그렇게 쓰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이제 다크프루트 하면은 검포도류 이런 거를 네, 생각하셔서 네. 쉐리 그쵸. 캐스크를 많이 와인 생각하시죠. 캐스크나? 네. 네. 근데 저희는 남들과는 조금 더 다른 방식, 신생 증류소니까 차별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쉐리 와인 캐스크를 그대로 써서 네. 저희가 원하는 풍미의 그런 원액 스타일을 만들기보다는 네네. 뉴메이크에서부터 그런 캐릭터를 오. 입히기 위해서 굉장히 증류소 설계나 이제 레시피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녹여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뉴메이크도 저는 어떻게든 막 구해가지고 뉴메이크도 먹어보고. 어떤 거 드셔보셨어요? 저는 일본의 카노스케, 아, 일본의 카노스케 증류소 것도 마셔보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블라드녹. 블라드녹 뉴메이크는 먹고 나니까 다른 걸 아무것도 못 먹겠던데요. 네. 요거트 맛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 그래요? 사실은 라세이도 사실은 저는 궁금하긴 하네요. 그 뉴메이크가 어떨지. 사실은 우리 생각하는 만큼 맛있지 않기 때문에 뉴메이크. 네. 저희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커팅할 때 이제 네. 도수에 따라서 이제 시향을 하면서 커팅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느껴보면은 확실히 그 풍미가 달라지는 게 도수에 따라서 풍미가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자꾸 원래 여기 없던 얘기 지금 이야기가 자꾸 가는데 상관없죠. 그러니까 뉴메이크나 이런 것도 보면은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있던 그 숙성 연수를 오래 가져가고 있는 그 증류소들은 네. 뉴메이크에 좀 신경을 덜 쓴다. 아무래도 그리고 신생 네. 증류소는 빨리 제품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뉴메이크에 좀 더 신경을 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양조증류학 전공을 한 사람 1인으로서 이제 네네. 생각을 해보자면 전통적인 증류소들도 뉴메이크에서부터 이제 많은 캐릭터를 입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글렌모렌지 시그넷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숙성을 하기 전부터 이제 커피 향이나 이런 거를 넣기 위해서 원료에서부터 차별화를 줘가지고 만들었었고, 그 외에도 뭐 이제 뭐 야생 효모를 사용해서 조금 더 이제 특징적인 캐릭터를 효모 자체를. 네네. 제가 글렌모렌지의 그런 시도들을 좋아해서 글렌모렌지를 좋아하는데 그 제품도 글렌모렌지에서 나온 제품이 있거든요. 네. 알타라고. 알타. 네, 너무 이제 글렌모렌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빌 럼스덴 박사님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신생 증류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맞고, 전통적인 증류소들도 지금 원료에서부터 약간 차별화를 시켜서 이제는 그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없구나. 그렇죠. 네. 제가 사실은 이제 뵙기 전에 저희 주주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라세이에서 디스틸러가 오시는데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네네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적어달라고 했더니 이제 이분들이 막 쭉 적어주셨던 거를 제가 사실은 좀 정리를 한 거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런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어떻게 라세이 증류소에 입사를 했고, 네. 그리고 증류소에 아직 취직할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이런 질문은 저도 좀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 네네. 일단은 취직하는데 뭐 특별히 제가 외국인이라서 다르게 들어가거나 이런 전형은 없었고, 그냥 홈페이지에 공고 올라온 거 보고 자소서 써서 냈어요. 오, 진짜요? 네. 그냥 뭐 우리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네네, 그냥 그 입사 지원하듯이 입사 지원하는 것처럼. 다만 라세이 증류소를 가게 된 게 물론 라세이 증류소가 너무 좋고 이제 신생이고 이런 것도 경쟁률이 있지만 좀 낮았나요? 아닙니다.
한 12개 정도 증류소에 지원을 했었는데 아, 네네. 그중에 이제 제가 라세이를 선택해서 아, 선택하신 거죠? 그쪽도 선택하고 저도 아, 선택하고 상호간에 네. 선택을 했다. 아, 그렇죠. 네네네. 뭐 네. 대충 알겠습니다. 뭐 뽑나요, 사람을? 디스틸러 중에서는 지금 네네. 채용 계획이 아직은 없고요. 지금 음. 저희가 총 8명인데 네. 1명을 더 뽑아서 9명이 좀 있으면 될 예정이고요. 네, 증류소가 뭐 확장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더 그게 뽑을 보통 증류소에 보면 디스틸러가 있을 거고 네, 여기도 쿠퍼가 있나요? 간단한 거는 이렇게 호프 조이는 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럼 몰트맨이나 몰팅 시설은 없습니다. 몰팅 시설이 없고. 네네. 증류소만 있는데 다만 저희는 매싱부터 네네네. 당화부터 병입까지 모든 공정을 라세이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내수공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뭐 현대적인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네네네네. 어느 정도 이제 수제의 느낌이 있긴 하죠. 예.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증류소 내에서 정확한 그러니까 직책,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직책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그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직책은 디스틸링 팀에 속해 있는 디스틸링 팀에 디스틸러이고요. 저희 위에는 이제 보고 체계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션 디렉터가 있고 그 위에 마스터 디스틸러 분이시자 코파운더인 분이 알리스터 데이라는 분이 계시고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입만 빼고 증류소에서 위스키를 만드는 모든 공정들에 다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되게 일상이 아니 일상이 되게 그럼 바쁘실 것 같은데? 네, 바쁩니다. 혹시 일단- 하루 일과 한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간 근무는 지금 없고 네. 오전 근무, 오후 근무 이렇게 두 번 나눠져 있는데 오전 근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6시에 출근해서 보일러를 먼저 켭니다. 네네. 보일러를 켜고 이제 당화 준비를 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당화 준비가 아니라 스틸룸을 먼저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워시 스틸과 스피릿 스틸을 네네. 가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당화를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워시백에 당 체크라든가 이런 효모 관리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캐스크 필링도 들어가고 1년에 2번 정도는 캐스크에서 통을 빼서 병입을 할 수 있게 베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베팅까지 네. 다 하시네요, 그럼 진짜. 네, 병입만 이제 패키징 팀이 따로 있고요. 진짜 다 하시는구나. 위스키 제조에 관한 모든 것을 지금 라스에서 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네. 라스에서 이렇게 기술을 배워가지고 다른 네네. 증류소로 지금 이렇게 이직을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일을 한 지 네. 2개월, 3개월 차라서 네네. 네, 지금은 일단 제 자리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하나 질문인데, 네. 이제 그 라세이의 이 보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거 이거 아시죠? 이 네, 보틀 디자인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 보틀 디자인을 딱 보면 연상하는 게 있어요. 네네네.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네. 요런 병에다가 냉장고에. 델몬트 병에다가 이제 보리차를 담으셔가지고 냉장고에 저도, 보관을 하고, 참 튼튼했죠. 네, 바닥에 떨고도 안 깨져요. 그럼요, 네. 네. 어떻게 만들면 요거는 그럼 이렇게 이 디자인을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네. 요거를 병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네네네. 싶은데 일단은 굉장히 많은 후보군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선택된 디자인이 이 디자인이고 이 병을 만져보시면 오돌오돌하죠. 울퉁불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런던에 있는 그 유명한 그 바틀 디자인 회사가 라세이 섬에 이틀간 이제 필드 트립을 와서 어떻게 만들지 그거에 대한 구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라세이 섬의 암석들을 몰딩을 찍은 거예요. 아 진짜. 네. 네. 근데 라세이 섬의 암석을 몰딩을 그냥 일부러 찍은 게 아니라 라세이 섬 자체가 주라기 사암부터 해가지고 화산암 이런 엄청나게 다양한 암석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이거 암모나이트인가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거 실제로 저 지금 이게 네. 설마 이거 암모나이트야 했는데 지금. 이 암모나이트도 네. 예,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이게 오. 증류소를 착공을 들어갔을 때 그 네. 증류소 자리에서 저희 지금 오퍼레이션 디렉터이신 저희 네네네. 상사분이 아내분이랑 발견하셨던 오. 그런 암모나이트.
저는 지금 저도 라세이를 배치 1, 2를 마셔봤는데 네. 이게 암모나이트일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신발 정말요? 자국과 저는 약간 뭔지 아시죠? 그 장화 신발장. 네, 장화 신고 지나간 신발 자국 정도로 예. 생각했는데 예. 이게 암모나이트였다니 와 맙소사. 좀 더 좀 명확하게 찍었어요. 네, 맙소사. 와 이게 신발 자국. 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네. 제가 약간 남들하고 생각이 달라. 야 이거 신발 자국을 내가 찍어놨어. 여기 뒤에도 한 고양이 짝은- 저 뒤에는 네. 여기 뒤에 한 방은 고양이 이제 발자국. 고양이 발자국.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거 양생 덜 됐을 때 밟고 지나간 자국. 약간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야 그렇게 생각할 이게 수도 암모나이트였네.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라세이를 제외하고 네. 어떤 스카치를 좀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렌모렌지 증류소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요번에 이제 제가 학기 논문을 다 쓰고 네네네. 헤레와트 양조증류학과 석사 과정을 마치고 55군데 증류소를 여행을 야. 다녔는데 그 글렌모렌지 디스틸러리 매니저랑 학교에서 테이스팅 이벤트로 만난 적이 있어서 무작정 이제 링크드인으로 네. 메시지를 보냈죠. 갈 예정인데 좀 보여달라. 네. 근데 일반 투어가 끝나고 거기에 라이트하우스라고 네네. 이번에 새로 지어진 파일럿 증류소가 있습니다. 오. 빌 럼스댐 박사님의 약간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오. 거기 거기서 보면은 뭔가 좀 창조적인 일들을 많이 하나요? 그럼 거기서? 그 설비 자체가 저는 이제 생산 부서에 있으니까 그런 게 먼저 눈에 띄는데 엄청나게 다양한 스타일의 원액들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네, 저희 증류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네. 라세이 증류소를 제외하고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라세이는 당연히 하고 있다. 저희도 증류소 설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굉장히 다양한 원액 스타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증류소 설계에 녹여낸 것들이 많이 오, 있습니다. 재밌다 근데. 네, 예를 들면은 뭐 발효를 하는 워시백 같은 경우에도 발효를 저희는 되게 길게 합니다. 110시간. 110시간이요? 네. 일반적으로 알코올 발효 같은 경우에는 55시간이면은 네네네. 최대치를 찍고 그 뒤로는 알코올 수율이 조금씩 떨어지기 네네네. 시작하는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시간 정도 110시간이면 며칠이죠? 잠깐만. 거의 5일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럼 거의 우드포드 리저브랑 비슷하네요. 우드포드 리저브도 한 5일, 6일 정도를 네네. 판배 저주조에서 이제 네. 저희 발효를 하잖아요. 네네. 오. 그렇게 길게 발효를 하면은 알코올 발효가 끝나고 이제 박테리아들이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그 저희가 원하는 다른 풍미. 예, 그 과일 향의 풍미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는 또 다크 프루트의 풍미를 거기서 뽑아야 되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입니다. 이제 거기서 네. 나온다. 네. 워시 스틸 같은 경우에도 워시 스틸은 랜턴형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보면은 라인암 쪽에 이제 정화기라고 네네네네. 퓨리파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강제적으로 이제 증류가 돼서 나온 그 증기들을 잡아가지고 다시 파스틸로 돌려보내는 네네네네. 아드백이나 글렌그란트에서 많이 쓰고 있는 장비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의 원액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블렌딩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게 가능한 게 저희 증류소의 코파운더이신 알리스터 데이분이 블렌더로 많이 활동을 하셨고 네, 굉장히 지식이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블렌딩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그 원액으로 베팅하기 위한 네네. 그런 거에 많이 고민을 많이 하셨나 보네요. 네, 어떻게 차별화를 둘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시그니처 릴리즈로 나오는 배치 1, 2, 3, 4 이런 네네네. 거의 기본 레시피를 만들 때 2년 정도 증류소 설계에 들어가기 전 2년 전부터 실험을 하고 블렌딩 레시피를 고정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거 라세이라는 위스키를 처음에 제가 네. 접했을 때 재밌었던 건 네네. 이게 보면 피티드하고 예, 맞습니다. 논피티드하고 네네. 그다음에 뭐 싱커핀, 레드 와인. 보르도 레드 와인, 그다음에 라이, 예, 뭐 라이, 우드포드 리저브 라이, 뭐 이런 캐스크에다 숙성한 것들을 이렇게 네네. 베팅을 하셨다고 해서 네, 그 원액을 다 마셔봤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섞었는지도 이제 뭐 마스터 클래스에서도 그렇고 이제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참 떠들었는데 먹어보고 싶어 죽겠어요 지금. 예, 저도요. 목이 마릅니다. 네. 그러니까 잔 좀 한번. 네.